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놓고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두 사람이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알래스카를 빼곤 하는 곳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지사가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맞받은 거죠. 관련 논란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흔히 상인들이 땅 파서 장사하냐라는 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정말 땅 파서 장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49번째 주 알래스카 이야기입니다. 알래스카는 알류트어로 위대한 땅이란 뜻인데요. 이름에 걸맞게 엄청난 천연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땅을 파서 번 돈으로 퍼머넌트 펀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른바 기본소득제의 첫 모델이 됐습니다.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실시한 게 1982년에 알래스카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했는데 여기는 자원이 많잖아요. 석유 같은 거. 그런 자원을 통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1년에 한 번 6개월 이상 알래스카주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이 돈을 줍니다.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본소득의 힘 때문일까요? 알래스카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빈곤율이 낮고 가장 빈부격차가 작은 곳으로 꼽힙니다. 이 기본소득제 도입,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랜 꿈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에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죠. 저희가 28조 원을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 등에게 취약계층이니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이거를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면 자영업자도 살고 경제도 살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28조는 매년 증가하는 국가 예산 한 15, 16조에다가 기존 예산이 한 3, 4% 정도면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발벗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알래스카를 소환해 이 지사를 저격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알래스카 빼곤 하는 곳이 없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한마디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땅 파서 장사하는 알래스카에서나 가능한 일이란 지적입니다. 듣고만 있을 이 지사가 아니죠.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K 시리즈를 열거하며 4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알래스카 공격, 사실 이 지사에겐 이미 익숙한 방식입니다. 지난해에도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었죠. 당시에도 이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구조적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는 방식은 전 세계가 아직 한 번도 못 해본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방역처럼 K경제의 길을 갈 수도 있죠. 이 사대주의적 사고를 정말 버려야 되는데요. 선진국들은 또는 외국은 안 했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좀 문제고요. 우리가 언제나 선도할 수 있어요. 한번 당했던 논리였으니 반격이 더 날카로울 수밖에 없겠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알프스를 넘었던 하니발, 나폴레옹까지 소환했습니다.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행정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면서 이 대표에게 되치기를 시전한 겁니다. 행정, 총리, 그렇지 않아도 그릇의 크기에 물음표가 붙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 딱지를 붙인 셈입니다. 이 대표도 정치가 더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총리와 당대표 가운데 뭐가 더 힘드냐고 묻자 대표가 훨씬 힘들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치는 늘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고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언론은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요구하곤 결론을 안 내면 답답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마 언론에서 붙여준 이 별명이 마음에 들지 않은 듯 싶습니다. 엄중낙연 말입니다. 엄중하게 추위를 엄중한 경고가 엄중한 시기에 엄중낙연에서 엄중낙연이란 엄중낙연으로 불리죠.
이 대표의 기본소득 반대 엄중히 생각해 내린 정치적 결론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대주주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물음표를 제기했습니다. 대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 주장을 했는데요. 이 대표의 방향과 일맥상통합니다. 사회 안전망의 불충분함이 드러났을 때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추진할 적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복지제도의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렸습니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임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론만 묻는 언론 때문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성과물을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인데요. 이른바 상생 3법으로 불리죠.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이 대표가 던진 승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제 서울의 전통시장 몇 곳을 찾았습니다. 오후에는 손님이 늘었지만 음식과 제수용품 가게에 집중되는 정도였습니다. 상인들의 낙담이 매우 커서 참으로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다녔습니다. 우리는 당장 가능한 조치들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여권 내 논란이 커지자 이 전략을 선택했죠. 묻고 더블로 가. 문제는 누울 자리를 뽑고 다리를 뻗는 전형적인 행정가죠. 국간직이 홍남기 부총리의 반발입니다. 홍 부총리는 선별과 보편지급 동시 추진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재정에 적극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좀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기로 했던 4차 재난지원금 당정협의도 돌연 취소됐습니다.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이 지사의 말처럼 홍 부총리가 행정가로서 제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입니다. 먼저 직권남용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의 근거가 됐죠. 즉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자료 530건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 역시 백 전 장관의 관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어떤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료 삭제 건에 대해서도 장관 퇴임 뒤에 벌어진 일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도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실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서 백 전 장관과 검찰의 명운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 명분은 물론 동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여당에선 정치적 수사다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부의 정책까지 관여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 거다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반면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윗선 청와대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맡았었죠.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원전 폐쇄 결정에 관여한 청와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오늘 늦게 결정될 전망인데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낙연, 기본소득, 알래스카에서나 이재명, 4대적 열패의식,